(9월에서 10월) 사이 산꾼들의 마음이 가장 설렌다는 한 달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버섯 산행. 촉촉한 가을 땅의 기운을 머금고 야생 버섯들이 한창 목을 내미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덤처럼 뽕긋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렇게 낙엽을 뒤져보면은 뒤에 또 있었네요. 여기 또 어린 게 또 뒤에 밑에 또 묻혀 있어요. 우와, 한 자리에서 보자. 둘, 넷, 다섯 송입니다. 우와. 낙엽을 방패 삼아 은밀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 이 버섯의 정체는 흰 굴뚝버섯. 이 버섯은 대공이 짧아가지고 이 낙엽 위로 뚫고 올라오질 못해요. 항시 이렇게 낙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버섯은 찾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여기는 좀 경사가 급해가지고 낙엽들이 쓸려 나가서 이게 쉽게 눈에 띄었는데, 보통은 보면은 낙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보면은 낙엽 속에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돌멩이하고 별 차이 없죠, 이렇게. 다시 말해 버섯과의 숨바꼭질, 숨은 그림 찾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천천히 눈여겨보아야 만날 수 있는 위장술의 귀재다. 좋다. 이거 보세요. 대 길이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자라질 못하니까 이 흙 속에 모래 낙엽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대가 굵고 짧아서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불 때면은 연기 나오는 굴뚝처럼 생겼다고 해서 흰 굴뚝버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식 학명은 흰 굴뚝버섯인데 시골 어르신들은 보통 보면 이제 굽두더기, 굽더덕이, 굽버섯 그렇게들 많이들 부릅니다. 이것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섯의 특이한 점은 보통 이 버섯들이 보면은 뒷면이 주름이 져 있는데 이거는 주름이 없이 바늘로 구멍 뽕뽕뽕뽕 뚫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주로 소나무 인근의 낙엽 더미에서 자라나며 편평한 진회색 갓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송이는 사실 찾기가 힘이 들고 굽더덕이 이거는 나는 자리는 막 한 배낭씩 딸 정도로 많이 나니까 찾기가 쉽고, 이제 이런 걸 채취해서 이제 뭐 옛날에는 장아찌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소금에다가 염장을 해놨다가 먹을 때 이제 덜어내가지고 물에다가 삶아서 염장한 그 소금 기운을, 짠 기운을 빼내고, 그래 이제 찢어서 이제 뭐 호박이라든가 채소 같은 그런 거 넣어가지고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반찬으로 이용을 하고 그랬죠. 비록 모양은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대표적인 가을 식용 버섯 중 하나로 손꼽히는 흰 굴뚝버섯. 이제 이런 포자는 여기다 다시 이렇게 묻어두면은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버섯이 돋아납니다. 야, 오늘 횡재했습니다. 이 귀한 버섯을 갖다가 참 어렵게 발견했어요. 내년 가을엔 더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라며 두 번째 야생 버섯을 찾아 나섰다. 길도 나지 않은 가파른 산비탈 아래 버섯 산행에서 가장 고대하던 순간을 맞닥뜨렸다.
능이버섯이다. 고산시대의 깊은 골짜기, 주로 참나무 주변에 자생하며 가세 겉면에 연갈색 돌기가 촘촘히 돋아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원래 버섯 서열을 우리 선조들은 매길 때 1능이, 2표고, 3송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능이가 서열이 1위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일명 향버섯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이게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그냥 생으로 생식하면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오로지 야생에서만 맛볼 수 있고 짧은 기간 채취량이 적어 예부터 고급 버섯으로 여겨져 온 능이. 독특한 맛과 향은 물론 약재로서의 역할도 뛰어나다. 능이 속에 있는 성분 중에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또는 소고기를 같이 요리를 하면은 고기가 분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민간에선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이 능이버섯을 물에 달이거나 말려서 가루를 내어 천연 소화제로 이용해왔다. 그야말로 맛과 영양을 다 갖춘 가을산의 천연 보물이다. 이 뒷면이 이 특징이 꼭 동물의 털처럼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향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향인가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향이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능이 산행은 노련한 산꾼들에게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 온도와 습도, 해발과 토양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맞물려야만 만날 수 있다. 이제 이 능이는 보통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뭉쳐서 다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는 아주 어린 것들은 되도록이면 채취를 안 하고 포자가 퍼지게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 이제 포자가 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또 버섯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큰 것만 따고 이렇게 어린 것들은 그냥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게 이제 며칠 있으면 좀 더 커지면서 포자를 퍼뜨리고 뭐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운 좋게 만난 귀한 능이버섯. 먹을 만큼만 따다가 맛을 보기로 했다. 기둥이나 잔털 사이 숨어있는 벌레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정. 오늘의 요리는 능이 한방백숙이다. 먼저 깊은 맛을 더해줄 약재 육수를 우려낼 차례. 이거는 이제 제가 끓이는 한방백숙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 이게 오랫동안 끓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끓여 놓은 겁니다. 요거는 산뽕나무고 또 요거는 구지뽕 또 그리고 칡 그리고 오가피 또 대추 또 감초. 능이 고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당귀나 청군과 같이 향이 강한 약재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는 진하게 우러난 한방 육수에 손질한 생오리와 능이를 잘라넣고 다시 두어 시간 푹 삶아낸다. 가을에 이 버섯들이 많이 돋아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알고 독버섯을 채취해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야생버섯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식용버섯이라는 걸 아는 버섯 외의 버섯은 정말 조심해서 채취도 해야 되고 또 식용도 해야 됩니다. 까맣게 능이 물이 배어든 한방백숙이 완성됐다. 부드러운 육질과 쫄깃한 능이의 식감이 어우러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약선 요리 한상. 향긋한 식탁이다. 묘한 조화가 이루어진 느낌. 식감이 너무 좋네요. 손꼽아 기다렸던 가을 능이버섯. 이 한 끼의 행복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바야흐로 세상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울긋불긋 소풍 가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김밥도 싸들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섰습니다. 예,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맑은 공기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심 속 푸른 창원, 창원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대의 산업도시 창원 한가운데 커다란 숲 하나가 들어앉았습니다. 지난 6월에 첫 문을 연 창원 수목원입니다. 면적만 해도 축구장 13개를 합쳐놓은 규모에 무려 1200여 종의 식물과 초본류 23만 본이 식재되어 있는 경상남도 제3호 공립수목원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내 좀 해주실 거죠? 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창원 수목원의 숲 해설가 노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 이런 수목원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목원인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이 수목원이 개장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목원 이전에 여기가 뭐 하던 곳이었어요? 여기 수목원은 예. 1970년대 창원에 그 기계공단을 만들 때 여기가 야산이었어요. 야산예. 네, 야산에서 흙이랑 그리고 바위를 캐어내서 도로라든지 창원공단에 쓰여졌답니다. 예. 그 이전에 그 이후에는 여기가 그 치토장에서 다시 양묘장으로 양모장. 쓰여진 후에 삼동공원으로 네. 지금 지정이 된 후에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네. 지금의 창원 수목원이 되었답니다. 이게 창원 네. 도시 역사와 아주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수목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더딘 나무의 일생에 발 맞추듯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갖고 온 창원 수목원. 그러니 가는 곳마다 힐링은 기본이요 재미는 그저 덤으로 따라옵니다. 예, 여기가 동요의 숲이네요. 아, 여기 앉아봐도 맞습니다. 됩니까? 네. 아하하하하. 야,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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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수목원이 보니까 테마별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돌담도 있고, 여기 초가집도 있고, 마치 민속촌 같기도 하거든요. 이 동요의 숲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동요의 숲은 저희 그 옛 동해의 전래동화나 전래구전에 나오는 예. 구전 타령에 나오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구전 타령이라고 하면 그 피나무나 기타 뭐 복사나무 예, 예. 등등 여기에 구전 타령 노래를 속에 들어있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죠. 아, 네, 동요의 숲은 저희 창원 수목원의 14개 테마 중에서 예. 가장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예. 오자마자 가래나무, 불 밝혀라 등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느랑나랑 살구나무, 심리절반 오리나무, 열애 갑절 스무나무, 방귀 끼어 뽕나무. 평소엔 이 재미있는 나무들을 왜 몰라봤을까요? 나무 타령으로 흥을 돋우고 나니 더욱 흥미로운 식물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 칠자화 처음 들어보는 꽃인데요. 네. 무슨 꽃이에요? 아, 네. 우리 미국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아, 네. 미국 북부에서 예, 예. 살고 있는 그 인동가종의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배롱나무라고 부르죠. 이 나무가 바로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화살나무요? 네. 화살나무는 보통 이렇게 요만하게 저기 울타리 나무로 쓰는 나무 아닌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앞쪽에 보시다시피 거기 울타리로 조성된 화살나무지만 여기 있는 화살나무처럼 자연적으로 전정을 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멋지고 예쁜 화살나무가 되어진답니다. 아, 야. 네. 이번엔 또 다른 주제의 테마 공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꽃도 많고 돌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암석원이라는 정원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네. 돌일과 꽃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높은 곳에서 사는 그 나무들로 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예, 지금은 가을의 대명사인 구줄초가 예. 허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사관. 네. 쉽게 말해서 암석원이라고 하면 돌로 이루어진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사원 언덕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탁 트인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창원 수목원의 숨은 명소. 하늘 정원입니다. 하늘 장원. 야, 창원 도시가 이렇게 보이네요. 시원하네요. 전망이요. 아, 이게 숨이 확 트입니다. 일하다가 여기 올라와서 답답했던 속도 좀 풀고 힐링도 하고 네. 그럼 참 좋겠네요. 야. 네. 노랑 빨강 서서히 물들어가는 창원의 가을. 단풍색이 유난히 아름답기로 알려진 나무지요. 미국 풍나무길도 이제 막 노란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메마른 마음도 함께 물드는 도심 속의 단풍놀이입니다. 미국 풍나무는 단풍의 색이 5색에 가까운 다양한 색상으로 무리를 드리고 있거든요. 11월 초 정도 오시면 창원 수목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수목원을 걷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의 숲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도시 숲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네, 도시숲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가까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경관이 아름다워서 누구나 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도 하답니다. 대기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걸려서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고 건강을 만들어준 최고의 자연 선물이죠. 말 그대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어주는 창원 수목원. 그 고마운 마음을 새삼 되뇌이며 이번엔 한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열대 온실을 찾았습니다. 이 열대 온실을 그동안 개방을 못했다면서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폐쇄되었다가 이번 9월 12일부터 저희가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몇 나무 정도가 있어요? 한 6,800여 그루가 이 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실 안에는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바오밥 나무. 이 바오밥 나무는 그 어린 왕자 책 속에서만 봤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야. 창원 온실 식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무이기도 하죠. 네, 호주에서 들어왔는데 이 바오밥 나무는 나무 줄기에다가 물을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최소 3톤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덩굴 식물은 시계꽃 덩굴 식물입니다. 네. 그래서 꽃이 피면 꼭 시계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시계꽃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시계꽃의 그 시침, 우리 시계 속에 있는 분침, 초침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거 정말 진짜 시계하고 똑같네요. 초침, 분침, 시침 다 있네. 이 카람볼라 열매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별 모양을 한 과일을 보았을 거예요. 맛은 그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열대에 주로 열대 지방에 사는 그런 그 과일입니다. 사시사철 푸릇푸릇 생기를 띠는 것은 물론 독특하고 화려한 모양새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인장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인장 꽃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네, 그 선인장은 열대에 살기 때문에 빨리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그래서 그 가루바지를 주로 새가 하는데 어떤 꽃은 하루 만에 피어서 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5일에서 한 7일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색이 화려해서 나에게 내 자손을 번식을 해주라는 의미로 그 유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한테 잘 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참 기특하기도 하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식물 탐험을 끝마치니 제법 출출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소풍 분위기도 제대로 내볼 겸 수목원 내에 경치 좋은 명당을 찾아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소풍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피크닉장이에요. 피크닉장이에요. 네네. 선생님도 어릴 때 소풍 많이 갔죠? 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이 가장 그 기다리는 행복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네. 용돈 받고 막. 네. 그때 뭐 도시락 싸갔지요? 네, 뭐 소풍 때만 먹을 수 있는 김밥. 김밥. 네. 여기 그러면 취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취사는 안 됩니다. 예. 그럼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네, 집에서 간단하게 싸오셔서 드시고 반드시 쓰레기는 배 가져가셔야 됩니다.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서. 네. 그래서 제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싸온 게 아니라 사왔습니다. 제가 같이 드시죠. 자글자글 주름진 은박지가 이리도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소풍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불멸의 메뉴. 맨손으로 집어서 그대로 한 입에 쏙 넣어봅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네. 김밥 역시 야외에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소풍 와서 먹어야. 추억과 낭만이 배가 되어 가을 소풍의 멋을 더해줍니다. 오늘 해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창원 수목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창원 수목원을 방문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쓰레기 가져온 거 대가지 가시고 옆에 있는 식물이나 꽃들 그리고 온실에 있는 식물들은 그냥 눈으로만 즐기시고 만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오늘 싸온 김밥은 치즈 김밥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 싸주시던 김밥 맛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먹는 이 김밥 맛 정말 최고 아닙니까? 창원 수목원에 오셔서 자연의 진귀함과 소중함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게 김밥 몇 줄을 싸오셔가지고 잊고 있었던 김밥 맛도 한번 되살려 보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물들어가는 계절에 소소하지만 잊지 못할 가을 추억 한 장 남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드시죠. 아, 네. 사소한 습관이 삶을 변화시키듯 작은 풀들과 나무가 모여서 도시의 공기를 지킵니다. 깊어가는 가을, 창원 수목원에서의 알록달록한 하루였습니다. 산사의 가을은 유난히 짧습니다. 그래서 깊어가는 계절이 더 아쉬운 거겠죠. 이젠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한데요.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네. 뭐 하고 아이고야, 계세요? 가을에 연인이 돼서 왔네? 네. 스님의 텃밭은 여전히 싱그러운 봄. 채소가 지천입니다. 이게 아욱이에요? 예. 아, 이렇게 땅에 붙어서 자라요? 얘가 이제 계속 크죠. 계속 가을에 계속 따먹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똑똑 따가지고 아. 이제 국거리. 직접 다 기르신 거죠? 사찰은 어디나 채전밭이라고 그래서 이런 밭이 있으니 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김장거리도 네. 심어서 먹고. 신선 채소 앞에 욕심이 앞섰나 봅니다.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미안해요. 고수야, 미안하다. 이렇게 이 골이 있는 게 고수예요. 네. 월남국수 먹을 때 넣어서 먹잖아, 고수. 네. 예. 쌀국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먹던 작물이거든. 스님 이렇게 한번 따면 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뿌리채 패면은 이제 못 먹죠. 대부분 시중에 파는 거는 뿌리채 파는데 아깝죠. 그러면 그걸 사시면 뿌리를 떼가지고 네. 배지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면 돼. 그럼 계속 나요. 미나리처럼. 텃밭은 한없이 퍼주는 화수분입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아낌없이 내어주니까요. 어딜 봐도 한 폭의 풍경. 오늘 요리는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밖에서 고수랑 아욱이랑 지금 따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거 잠깐 서 있었다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거든요, 지금. 아우, 미인은 역시 햇볕에 나가면 안 되겠네. 좀 건조하기도 하고요. 사실 볕도 뜨겁기도 하고 좀 피부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늘. 네, 사실 이제 오늘은 환절기 밥상이에요. 일교차가 심해서 뭔가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철이거든요. 첫 번째 요리는 이름도 생소한 삼곡 두부선.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칼집을 대각선으로 내줘야 돼요. 삼곡 두부선? 삼각도 네. 아니고 삼곡은 뭐예요? 우리가요, 수수하고 현미하고 율무를 넣어서 잡곡밥을 지어서 이 두부 안에다 밀어 넣어서요, 간장을 중탕시켜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끼얹어줘요. 그럼 선은 어떤 의미예요? 아, 이제 간조롭다. 어떤 것을 한 가지를 넣어서 음식을 완성하는 게 선자를 많이 쓰죠. 아름다운 선자를 쓰기도 하고 가지런할 선자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얌전하게 하는 음식은 선자를 많이 쓰죠. 칼집을 내야 돼요. 밥이 들어가요. 칼집 낸 두부는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 이명금 선생님이 왔죠. 네, 이분 통영에서 요리 네. 선생님으로 활동을 합니다. 늘 오시는 우리 네. 선생님. 요새 수업 많이 지도 많이 하시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새로 하고 싶다는 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원격 통화, 영상 통화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 그렇죠. 그러면 식습관 개선이나 체질 개선 이런 거예요? 네. 요즘은 다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강의 많이 듣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스님도 우리 방송 통해서 비대면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루에 한두 팀은 꼭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오시면 네. 식사를 저희가 같이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시간 넘어서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율무하고 소스하고 현미하고 동량으로 같은 양으로, 대신 얘는요 전날 불려놔야 돼요. 조청하고요, 재래간장하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네. 이대로 중탕을 시켜요. 조청하고 간장하고 어우러지면서 간장의 그 냄새를 좀 없게 해줘요. 저기 중탕을 하면 간장이 부드러워져요. 이 중탕한 간장을 여기다 부어줘요. 그래서 얘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묻혀질 정도로. 좀 빡빡하게 하네요. 식초만 나요? 토마토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식초 안 넣었을 거든. 자,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렇죠. 밥을 먹여주면 되네요. 네, 그래서 두부가 잘 안 구워지면 터져요. 양념장을 얹어주면. 이게 이렇게 서 있어서 선인가 봐요. 아직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입에. 한 입에 다 들어가. 근데 좀 이국적인 맛이 나요. 진한 고수향과 담백한 두부가 어우러진 든든한 한 끼입니다. 푸릇한 고추도 늦가을 밑반찬. 우리가 밭에 키운 고추가, 끝고추가 이제 빨간 고추하고 뒤늦게 나온 녀석들. 이제 절에서 가장 늘 해먹는 그런 방식의 음식이에요. 들기름 넣고. 네. 아, 뭐 다른 손질 없이 바로 넣는 거예요? 예.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간장 좀 치고요. 고청 한 수저 넣어서 그냥 익혀주면 돼요. 보통 이런 건 꽈리고추로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여름에 해먹는 음식. 네. 이거는 가을 음식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설이 내리거든요. 네. 설이 내리면 고추가 다 죽어요. 고추잎도. 이제 막바지. 고추와 양념장이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 뚜껑을 덮고 조립니다. 뜨거워. 혹시. 아, 위에다 뿌려야지. 선생님,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달아요? 달죠? 고추가 맛있죠? 매운맛이 없죠? 매콤한 맛으로 입맛 살린 후
구수한 아욱국을 만드는데요. 또 죽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이 아욱은 요즘에 가을에 먹기 좋은 음식이죠. 그냥 국을 끓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으스러뜨려야 돼. 이렇게. 지금 좀 뻣뻣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아욱도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쓴맛을 좀 빼주고 질긴 줄기는 좀 다듬어서 버려주고. 저 빨래 하는데요. 아욱 빨래. 혜진 씨 아욱국 드셔봤어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욱국을 안 먹어봤죠? 네.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아욱국을 모르더라고요. 아욱국이 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끓여 먹는데 네. 가을 아욱국은 뭘 걸어놓고 먹는데요. 문? 어떻게 알았지? 컨닝했구나. 아욱이 너무 맛있어서 아욱국이 문 걸어놓고 먹는다 이래 가을 아욱국은. 근데 가을 아욱국이 좋은 이유가 여름에 뜨거운 열에 네. 이 땅이 지열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강물질들이 막 합성을 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져요. 그래서 가을 채소들이 맛이 더 좋아요. 들깨가루에 같이 이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해서요. 호거버섯 하나 썰어서 넣고요. 양념 다 넣네요. 네, 진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걸쭉한 맛을 약간 내기 위해서 전분을 조금 넣어주세요. 냄새가 좋아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모기가 기름 옷을 입으면 어떤 맛일까요? 모기가 어디에 좋다고? 피부요. 피부 어디예요? 피부 노화랑 항산화? 멜라닌 색소를 잡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주는. 그 검버섯 같은 거요? 그렇죠. 김이랑? 근데 그것을 요즘은 이렇게 시술로 빼시지만 네. 과거의 여성들은 이걸 팩을 목이버섯 가지고 팩을 했어요. 소금이나 다른 건 없이 그냥 네, 간장만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기와 표고, 당근을 굵게 다져 반죽물과 고루 섞어줍니다. 이 목이버섯을 이 당근하고 합이 아주 잘 맞아요. 네. 모기에게 부족한 비타민을 당근이 보충해주고요. 식감도 좋아요. 그래서 전 구울 때는요, 팬을 먼저 좀 달궈가지고 팬이 잘 달아올랐을 때 이제 불을 내려줘야 돼요. 계속 센 불에다 하게 되면 전이 타니까. 원래 말린 것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버섯도 이 목이 말려놓으면 하얗게 분이 나잖아요. 모든 식재료들이 식물들이든 버섯도 이제 성숙하면은 그렇게 자기 그 영양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표면에 보여주죠. 그럼 그걸 굳이 씻어낼 게 아니라 그냥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노릇노릇하지요? 그렇죠. 사철 음식에서 이 채식 음식에서 지방질을 섭취하는 게 이 전 음식이 그래서 빠지지 않고 항상 전 음식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까만 음식은 어디에 좋다고 하셨죠? 신장과 방광이 들어가죠. 그래서 겨울의 음식이고 검은색. 상당히 식재료도 가격도 싸면서 네. 몸에도 좋은 요소들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목이버섯을 가까이 안 하셨으면 그동안에 지금부터 좀 자주 식탁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숟가락 뺐는데도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탱탱해서. 선생님, 버섯이 무슨 젤리 같아요, 식감이. 그죠? 좋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음식하는 사람의 기쁨은 뭐냐? 먹는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생소한데 먹어보고 아우 정말 맛있어 이러면 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했구나. 그걸로서 좋은 거죠. 만든 이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환절기 건강식이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 피부가 좋아지는 음식이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스님 오늘도 대가족이네요. 사실 네. 방송할 때마다 와서 식사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오늘 저희 방송의 최연소 출연자 아닐까 싶어요. 몇 살이에요? 5살.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소고장 밥이니까 냉장고 맛있다 했잖아. 그지? 이거 너무 맛있다. 이야기꽃도 활짝 폈는데요. 음식이 그 재료 하나로 음식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썼던 깨는 다른 쪽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배추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부가 만들었는데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음식이 완성된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상이 만든 이심전심이네요. 시청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스님은 뭐 화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피부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닌데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고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나는 하시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 내 피부가 좋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의아해요. 나는 맨 티스텅인데 결국 우리 얼굴이나 바깥으로 피부로 보여주는 것은 속의 오장육부가 표현해주는 현상이거든요. 뾰루지가 하나 나도 그렇고 저한테 피부 좋다 그러면 사철음식 많이 드세요. 그래 채식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피부는 좋아집니다. 왜? 마음 편하니까 잠 잘 자죠.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한다. 안 되는 건 버려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일어나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하루. 그래서 뭐 하루 잘 살았다고 또 잘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까 맨치로 하면서 또 다시 또 활력 있게 살고 그렇죠 뭐. 마음이 편하면 그게 또 겉으로 보인다. 피부 좋아지죠. 마음 편하면. 가을볕은 천연 보약이라죠. 볕 좋은 오후, 마음밭에 영양 듬뿍 주고 싶습니다.